네, 어린 시절 TV에서 자주 보셨죠. 만화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제곡입니다. 돈 벌러 나간 엄마를 찾아다니는 9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요즘 운전자들이 때 아닌 요소수 찾아 산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요즘 이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 수출제한 여파로 인해 2주 전까지 8,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던 이 프리미엄 요소수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는데요.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새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 밖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된 재학생과 접촉한 가족, 학원생까지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유 시장 측근인 A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구매 대금 8천여만 원을 미리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12억 원가량의 상품을 판매한 40대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4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읍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이번엔 정읍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사비리 의혹부터 불법 정치자금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청의 한 사무실. 점심시간이 되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검찰이 오전부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곳은 유진섭 정읍시장실을 비롯해 총무과와 환경과 등입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인사 비리와 지역 내 한 관광농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유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 유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나를 직기수로 인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측근이라 해서 내가 뭐 돈을 뭐 몇 억을 주었네 어때 나 그런 사실도 없고. 오후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읍시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6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 밖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확진된 재학생과 접촉한 가족, 학원생까지 줄줄이 감염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도는 최근 나흘 동안 전주의 한 초등학교 재학생과 그 가족, 다른 학교 학생 등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375명은 모두 자가격리 됐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인 재학생 3명이 확진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이들을 검사해 집단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타 학교와 학원생까지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 동선 추적과 1,500여 명을 상대로 한 전수 검사를 거쳐 학부모와 타 학교 학생, 학원생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3곳, 학원 1곳 등 교육기관에서 N차 감염 등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모 유치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예정돼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족 내 전파와 사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역 수칙과 정보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12억 원가량의 상품을 판매한 40대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를 속여 고춧가루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48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산 말린 고추와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섞어 시가 12억 원 상당의 고춧가루 78톤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둔갑 표시해 전국의 김치 제조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4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쯤 익산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KT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요소수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업체로 전화한 구매자 대여섯 명은 구매 대금 8천여만 원을 미리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부안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충남 천안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의 고부천입니다. 지난달 26일 천변 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고부천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했던 지점 인근인데요. 지난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났지만 아직 사람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 반경 10km 내에는 59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2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항원을 검출했을 때부터 출입 통제와 소독과 같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출됐을 때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제 고병원성이라고 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제 1두르고 입간판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소 설치 오늘 하고 생석회 뿌리고.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방역 당국은 가금 농장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내년 6일 지방선거 지형을 뒤흔들 탈당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뇌관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역 재선 의원은 대선을 앞둔 만큼 무소속 야당 인사의 복당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주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면 복당을 허용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복당 허용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무소속과 야당 인사들의 복당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입니다. 탈당 인사가 복당 후 내년 지선이나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감점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탈당 경력자에 대한 25%의 감점 규정을 10에서 15%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복수의 현역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당원 당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탈당 경력자의 감점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선 승리를 위해 일괄 복당의 원칙이 마련된다고 해도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인사는 복당 허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중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호남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등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4일 오전 정읍시 덕천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축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30대 A씨 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육 중이던 돼지 5천여 마리는 폐사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북 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7.3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395명 모집에 2,890명이 응시했으며 역사 과목이 11명 모집에 15.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어는 26명 모집에 359명, 일본어는 3명 선발해 39명이 응시해 각각 13.8대 1과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